오전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마치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을 마귀로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, 제가 대통령께서 쓰신 그 페이스북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, 돈을 마귀라고 표현을 했지 국민을 상대로 마귀라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후보자가 부동산 구입했던 그 동네나 또 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의 뭐 급등을 예상하고 투기의 개념으로 구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제 말씀이 맞습니까? 네,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모로 뭐 굉장히 다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송파구에 있었던 그 아파트는 뭐 오랜 기간 거주를 했던 곳일 것이고, 그리고 좀 비싼 곳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뭐 강남구에 뭐 어떤 투기의 이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어떤 그 대통령이 일부 국민을 향해서 마귀라고 공격을 했거나 또 우리 후보자가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한 분으로 오해되게끔 표현한 것,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.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좀 즐거운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, 그 유족들의 그 한이나 절규가 너무 커서 불가피하게 12.29 그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. 24년 12월 29일 날 179분의 그 국민이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.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된 것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.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좀 정부의 역할이 신속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있고,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있고, 그리고 재발 방지를 대책을 수립하는 것, 그리고 또 유족들에게 합당한 배상이나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,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1년 반이 넘도록 아직 그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유족들이 아마 잘 인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잘 참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제 그 유족 대표들께서 국회를 방문을 했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또 저도 면담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총리 후보자께 전달드려달라는 그 어떤 뭐 요청서, 네, 이걸 어제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후보자께서도 받으셨습니까? 제가 직접 받지 못했지만 제가 끝나고 어제, 전달을 드리겠습니다. 네네. 한번 꼭 읽어 주십시오. 네, 제가 갔던 그 의문이나 또 유족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일부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은 한없이 또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그 이제 총리 후보자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일정한 그 구체적인 기한을 좀 정해서 그 시한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라고 좀 지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어떤 조사의 전문성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외 전문가도 포함을 시키고 어떤 진상위원 항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.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항철이의 어떤 그 진상조사 절차나 또 결과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토부 산하의 공항공사가 책임이 있다고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항공기와 그 충돌을 했던 철새 그 관리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, 또 항공기가 직접 충돌을 해서 폭발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제공했던 그 콘크리트 둔턱, 이걸 왜 설치를 하고 유지를 했던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토부 산하기관이 관련됐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성역 없이 조사를 하게끔 한번 지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좀 그 예상되는 배상 또 보상액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일부라도 좀 먼저 선 지급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그 유족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사고로 인해서 가장 또 직업을 가진 가장을 잃거나 유가족들이 전체가 가족들이 다 사망을 하거나 또 본인이 이것 때문에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의 생계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
그 이 네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고, 무엇보다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 유족 대표들을 한번 좀 만나주시면 어떨까. 무안을 방문해 주시든 그분들을 초청을 하든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네네. 주시겠습니까?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실 129 항공기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행하고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긴 시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 그런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어제 기사 관련돼서 그 저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들도 기사를 통해서는 봤고요.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면서 입구에서 유가족분들하고 잠시 인사는 드렸습니다. 그래서 먼저 뵙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부분들의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내용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 디지털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후보자께서 그 분야의 최고의 또 전문가이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어떤 국무총리로서 그 이재명 정부의 이 디지털 정부 지향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좀 세부적으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디지털 정부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부처의 그 지금 그 주로 저희가 메일이나 이런 그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들도 업무 시스템도 이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보급하고 그리고 AI가 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문서를 좀 바꿔내는 일 이런 부분들에 좀 우선 먼저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.